안녕하세요. 황병준 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바뀌었죠. 여기가 어디냐면 별빛 애견 샵입니다. 제가 6월달서부터 구상을 해서 매장 임대하고 인테리어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픈은 9월 1일 날에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9월 5일 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9월 초 그때부터 영업이 시작됐겠죠. 자, 제가 여태까지 70여 가지의 아이템으로 백화점, 놀이공원, 에버랜드, 오션월드, 알뜰장, 노점, 프랜차이즈, 상가 영업, 납품, 수많은 거를 했었잖아요. 닭강정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자,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 제가 사업을 31살에 했으니까 딱 20년 만에 다시 자영업 매장 내가지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는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를 쓴 또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과연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제가 이거가 만약에 적자가 났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손자봉법에 이르기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일단은 전쟁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게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처음서부터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점장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하고 경력을 많이 쌓았고, 그리고 저는 70여 가지 아이템 20년간 하면서 마케팅에서는 영업이죠. 거기에 저는 뛰어나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있었어요. 적자가 안 나기를. 근데 어떤 매장을 운영을 하든지 간에 너무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3개월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유자금도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9월 달에 적자가 안 났습니다.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우리 점장하고는 이익금에 대한 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조금 벌면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10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10월 달에 이 추세로 나가면 9월 달에 했던 매출의 2.5배가 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렸을까요? 저는 그 매장을 오픈하기 전서부터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고객을 끌어모을 것인가,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점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매출이 2.5배가 뜨고, 저는 11월달 매출은 9월달 그 한 매출에 한 3, 4배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9, 10, 11월 한 다음에 12월달에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아이들 방학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을 가니까 호텔이나 유치원 이게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영상 강의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세요 하고 뭐 마케팅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죠. 근데 저는 굉장히 솔직하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말해줍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매출을 그렇게 올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매출 목표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나오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애견 사업에 분류를 하자면 7가지 분류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동물 장매업,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7가지로 크게 분리가 돼요. 제가 저기에서 허가를 득한 거는 동물 위탁관리하고 동물 미용업이에요. 그러니까 미용, 목욕, 호텔, 유치원을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20년간 제가 상품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상품을 안 하냐? 고객이 오면 사료도 사가고 간식도 사가고 애견 용품도 사가는데 그런 걸 왜 하냐? 상품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그거 해야지 돈 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솔직히 상품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상품 20년간 했잖아요. 말아도 많이 먹어봤고 많이도 팔아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일일이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왜 안 하냐고 자꾸 추궁대는 주변에 진짜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죠. 내가 매장이 3군데 이상 직업 매장을 운영을 하고 가맹점이 한 5, 6개가 돼서 10개 정도가 마련이 됐을 땐 그땐 내가 상품을 한다. 왜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우리 애견 목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석이라든가 치구구리라든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내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직접 생산을 해내면 된다. 거의 해내가지고 거기에서 한 뭐 1000개 정도를 생산을 해서 들여왔다. 근데 그 중에 내 직영 매장하고 가맹점에서 30%를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런 상품을 하기 시작하면 첫째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창고비가 또 나가게 되겠죠. 인터넷에서 제가 시중에서 3만원에 산 어떤 애견 용품을 갖다가 인터넷 딱 들어가잖아요. 싸게는 2만원, 15,000원. 그리고 누가 샀다가 나오는 중고, 한 번 쓰지도 않고 나온 중고, 그런 것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절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저는 별빛 애견이라는 제 로고를 거기다 찍은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상표 등록을 했어요. 제 별빛 애견이라는 상표 등록 로고까지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도용을 하지 못하게 그걸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간식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원하고 호텔을 받냐, 애견들을.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분들한테. 사람도 체질마다 다 틀리다. 집에서 먹이는 그 사료를 가져와야지 애가 탈이 안 난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호텔에 맡긴다 그러면은 뭐 하루 맡긴다, 일주일 맡긴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분량만치 집에서 먹는 사료나 간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만 저희가 먹여요. 그래야지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죠. 저희가 만약에 얘가 이 간식이 너무 건강에 좋으니까 해서 먹였다. 근데 얘가 알러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다 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애견샵이나 애견 카페라든가 애견 훈련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500만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뭐 13.5평짜리 매장 하나 하면서 마케팅비로 500만 원을 쓰느냐? 초장에 그렇게 써야 돼요. 일단은 키워드 광고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031-215-7771 우리 별결에 이 전화번호도 좋은 거를 잡느냐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런 전화번호가 있어요. 외우시죠? 031-215-7771 바로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개통이 딱 되잖아요. 하루에 한 10통 이상씩 키워드 광고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가격을 높게 불러요. 근데 이제 저도 아는 지식을 갖고 나도 해본 거니까 그래서 좋은 가격에 좋은 어떤 조건에 계약을 맺습니다. 일단은 키워드 광고를 영덕동 애견 미경, 용인 애견 미용샵, 용인 애견 목욕, 용인 애견 호텔 추천, 용인 대형견 미용, 영덕동 애견, 기흥구 애견샵, 용인 대형견, 용인 미용, 용인 애견, 기흥구 애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광고를 네이버에 광고를 합니다. 네이버 회사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다른 회사들이 하는 거죠. 제가 하벨샵이라는 헬로키티 쇼핑몰을 할 때는 그쪽에다가 네이버에다가 50만 원을 주고 클릭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그 50만 원을 하니까 열흘이면 그 돈이 다 없어져요. 네이버 광고를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1년 동안 5천만 원을 쏟아 부어야 회원수가 10,000명이 됩니다. 그래야지 300만 원, 200만 원의 순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럽니다. 5천만 원 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 키워드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업체 중에는 제가 갖고 있는 블로그를 키워서 이렇게 해서 노출이 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어디까지 했죠? 중간에 끊겼죠? 호텔 1박 2일로 맡긴다고 호텔 손님이 와가지고 강아지는 몽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5kg 미만이니까 1박에 25,000원. 목욕도 해달라 그래서 목욕은 이제 10,000원이니까 제가 DC에서 해서 3만원에 영상을 찍으면서도 돈을 벌죠. 신납니다, 신나.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티슈를 제작을 했어요. 물티슈, 요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가장 좋고 그런 걸 했어요.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하고 뭐 대형견 전문 우리 로고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찍었죠. 물티슈를 할 때 고객을 해서 이렇게 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너무 이거 얍삽한 거 이런 거 하잖아요. 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엔
요거예요. 굉장히 이쁘죠? 요거 핸드폰 줄이에요. 이렇게 이제 쇼핑백에 이제 담아서. 근데 요거를 사은품으로 주기 위해서 제작했다. 이거 굉장히 미래는 짓이에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요게 에버랜드에서 4,000원에 팔던 핸드폰 액세서리인데 제가 에버랜드 그만둘 때 나올 때 이 재고가 한 7,000개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에버랜드 로고이기도 하고 에버랜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에버랜드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판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매장을 오픈하거나 뭘 할 때 제가 선물로 뭐 500개에서 1000개씩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래서 명함을 매장 명함, 제명함, 그리고 점장 명함 이렇게 다 팝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10번 찍으면 이제 한 번은 무료. 근데 주변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갖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맨 처음엔 이렇게 해서 별빛 애견이라서 도장을 만들어서 많이 찍어줬어요. 카드 있는 사람은 이제 요걸 찍죠. 그리고 한 달간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10% DC를 했어요. 저희가 이 동네에 흥덕마을이라는 용인 영덕동이라는 데에 이 아파트가 만세대인데 여기에 동물병원 3개가 있어요. 거기서도 미용하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하고 목욕하고 하는 조그만 저희 규모의 반 정도 되는 애견샵이 하나가 있고 저희보다 굉장히 매장이 큰 애견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2019년도 3월 달에 오픈을 했고 우리가 매장보다 반 많은 데는 2010년, 13년도에 오픈을 했고 동물병원들은 10년 이상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틈새를 치고 들어간 게 저는 뭐냐면 이 일대에 대형견을 하는 애견샵이 없어요. 대형견은 다 그러면 어디 뭐 저 동백이나 수원이나 서울로 가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대형견을 할 수 있는 애견 테이블을 마련을 했고 뭐 미용 테이블 그리고 욕조도 저 안에 보시면 굉장히 대형 욕조가 있고 드라이룸도 대형을 구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이지만 너무나 손님들이 몰려서 예약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예약하려면 한 달이 걸린대요. 내가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미용실이거든요. 이거 넘어서 미용실인데 미용사 3분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목욕실인데 저희는 제가 수도관을 3군데를 뽑아놨어요. 왜냐하면 셀프 목욕이나 목욕이 몰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손님이 밀려오면 저희는 욕조를 뭐 소형 욕조를 들여내면 언제든지 목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거를 3명 동시에 미용을 하고 뭐 3명이 동시에 목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매출이 된다면 돈 엄청 벌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게 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가격표를 양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단지도 제가 이제 전단지를 인터넷에서 다 본 다음에 가장 괜찮은 거를 뽑아서 저희 디자이너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하고 제가 요청을 해서 이제 나온 거죠. 자, 요거 했어요. 그럼 전단지를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광고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는 아파트부터 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한 3만 원을 주고 입주민은 싸요. 3만 원을 주고 요거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 이제 놓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3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마다 안 사는데 비싼 데는 10만 원도 받는 데도 있고 6만 원, 9만 원 뭐 이런 수준으로 받아요. 그래서 전단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 안을 보시면 여기에 전단지하고 제가 주문한 그 물티슈 그거를 놓고 메고 다닙니다. 저 옆에가 광교 호수공원이에요. 평일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산책을 시킵니다. 그럼 저는 가죠. 이걸 메고 가가지고 강아지가 되게 예쁘네요. 얘 몇 살이죠? 물어봐요. 그러면 몇 살입니다. 제가 애견샵을 오픈을 했어요. 대형견도 가거나고 호텔도 하고 유치원도 하니까 한번 오세요 하면서 자 물티슈 받으시고 자 여기 전단지 받으세요 하고 드려요. 물티슈 주인은 고마워하죠. 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고객한테 직접 가서 전단지하고 물티슈 주면 그거 뭐 딴 데다 뭐 홍보하고 그런 거보다 더 효과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손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닙니다. 자, 그렇게 영업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가판대를 매장 앞에다 놨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가판대를 안에 넣고 이 전단지를 한 칸 뒤에는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딱 나가죠. 안녕, 물티슈를 이렇게 손에 들고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애견샵입니다. 뭐 강아지 못 키우세요? 막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말을 걸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드리고요. 또 선물 아까 요것도 이제 딱 드리면서 한번 들려보세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동네 가격표를 다 아는 다음에 10% DC가 해서 하거든요. 그럼 일단 와요. 그리고 우리가 특이점이 저희는 미용사가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습니다. 여자분이 미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난리를 막 해요. 근데 일단 남자 미용사다 그럼 쫄아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쉿, 조용히 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일정표에는 이제 전화가 계속 오니까 여기에다가 예약을 다 잡죠. 근데 저희는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은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딴 데는 한 달이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지만 저희는 뭐 미용사를 언제나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번엔 누구 와서 미용해라 그러면 그런 정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 9월달 초에는 그것도 이제 블로그 광고나 키워드 광고를 할 때 아직 노출이 많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노출이 돼서 이제 10월달에 이렇게 매출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매장의 임대료가 15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70만 원. 그리고 저희가 CCTV하고 카드 체크기하고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뭐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비용이 한 10만 원 뭐 그 정도로 이제 나가고, 그러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뭐 식대가 나갈 거 아닙니까? 네. 뭐 다른 데는 밥도 자기가 사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요. 보통 보면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먹는 거는 잘 먹자. 뭐 먹어봐야 비싼 거 제일 먹은 게 11,000원짜리 먹어봤어요. 점심 식사로.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하면 250만 원 정도가 나가요, 한 달에. 그러면 1,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그럼 250만 원 나가죠. 그럼 75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그거를 저하고 우리 일단 점장하고 저희 미용사 딴 데도 외부에서 모시고는 와가지고 잠깐 해주신 사람은 보통 보면 반반 먹기예요. 미용이 4만 원 나왔다, 그럼 2만 원, 2만 원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1,000만 원만 해도 제 수입이 한 300 정도는 된다. 만약에 2,000 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600에서 700 정도 하죠. 저희가 나가는 게 물세밖에 안 나가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애견 용품 같은 거를 했다 그러면 창고비에, 재고에, 이거에 치입니다. 그거를 저희는 배제를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캐파가 됐을 때 그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